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계양을 지역이 대격돌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계양을 출마를 위해서 오늘 대변인직에서 물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마 선언 일자까지 언론에 공지된 상황인데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갑자기 계양을로 이사를 하고 오늘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싸우자는 얘기죠. 요거 이제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전략 공천한다는 방침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퇴하면서 그 골석이 생겨서 치러지는 계양을 재보궐선거 구역. 민주당 후보는 과연 누가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요게 이제 갑자기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계양을로 간다. 요거는 이제 우리끼리 한번 싸워보자.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 고향이니까요. 네. 16대 총선부터 5선을 하셨고 또 어느 다른 지역으로 옮겨본 적이 없는 계양의 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송영길 대표는 계양 지역구잖아요. 근데 계양을 자체가 민주밭인가 봐요. 그러니까 민주한테 유리하죠. 네. 불리하지 송영길 대표가 않죠. 닦아놨어요. 불리하지 않고 송영길 추장님도 대표랑 많은 사모님이 지역이고. 닦아놓으셨습니다. 근데 김남준 대변인을 출마시키겠다고 하니까 사실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송영길 대표의 2심이 무죄가 안 날 거라고 예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김남준 대변인을 교회까지 끌고 가가지고 함께 그 사진까지 찍혔겠죠. 그 김남준 대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남시장일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일 때부터 대변인 그때부터 했었었고 이른바 술친구로도 불렸었던 사람이에요. 되게 아주 막역하고 가깝습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그렇구나. 어찌 보면 김용 의원 그리고 정진상 실장보다 더 많이 가깝고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일 때 뭐 판교 한풍구 사고부터 여러 어떤 정치적 그리고 곤경에 빠져 있을 때 대변인 역할을 되게 잘 수행했었던 사람이라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남준 대변인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구였던 계양을 물려주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도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하게끔 도와줬었던 사람이 사실 송영길 대표라서 되게 고민이 많겠죠. 경선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랑 친명 세력이 양심이 있으면 송영길 대표한테 공천 줘야 됩니다. 김남준 대변인한테 송영길 대표님도 친명입니다. 김남준 대변인한테 양보를 해라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멀쩡히 자기 계양을 해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지고 본인 사법 리스크 희석시키려고 국회에 입성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불체포 특권 누리려고 그래가지고 멀쩡히 계양을에 잘 있는 국회의원을 너 나와 이래가지고 너 서울시장 출마해 이렇게 한 다음에 본인이 그 무주공산 된 데 가갖고 국회의원 된 거 아니겠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희생하고 헌신해가지고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정치적인 부채를 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김남준 대변인을 계양을로 보내려고 한다. 이거는 상도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 교통정리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김남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 이 두 분이 국회에 입성하게끔 민주당 내에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 두 분을 국회의원으로 만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이제 이유가 또 문제죠. 송영길 대표가 이제 의회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차기 지방선거 이후에 차기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에 가장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송영길의 복귀를 누가 가장 싫어하겠느냐. 정청래 대표와 친청 세력이다. 그리고 만약에 차기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 김민석 그리고 송영길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송영길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 간에 이제 약간 그 페이스메이커처럼 해가지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드랍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민주당 내의 선거에서의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청래 대표 체제를 끝장내려고 하는 그러한 민주당 내의 권력 아기다툼도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의 원내 복귀를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다라고 보여집니다. 야, 신조가 약간 좀 정치적인 약간 본인의 이 생각이 정확하네요. 그럼요. 약간 상상력도 발휘해야 됩니다. 정치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망상. 상상력도 발휘해야 정치 되고. 누구한테 배웠어요? 저는 따로 배우진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죠. 학문적으로. 그래요? 그래요? 전공이 정외과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얼마 전까지 친한계라고 분류되지 않았어요? 저는 한동훈 대표를 지금도 존경하고 그 방향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장동혁 대표가 오늘 하신 말씀 내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잠깐만. 따라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밸런스 게임. 장동혁 대
한동훈. 아니 이재명 대 정청래면 누구세요? 이재명. 아니 근데 당직은 지금 이재명. 선임 부대변이신데. 네, 이재명. 왜? 얘기해봐. 아니 보세요. 아니 보세요. 그 내가 봤을 때 한동훈이야. 아니야 그게 한동훈이야. 아니고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좋고 네.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도 옳다. 아. 그럼 두 분의 말씀을 다 해가지고 제 삶의 교훈처럼 생각해야지. 아, 그랬구나. 왜 예수와 부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이럽니까? 그러니까 대변인이 지금 잘못하신 거예요. 왜 이재명을 바로 선택하시고? 부처님이 부정선거 있다고 하시는 난 않으셨잖아요. 이재명인데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에 다 공감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옳은 게 있고 아, 그렇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옳은 게 잘한다, 있고 우리 지금. 알라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도 이거는 우리 알라까지 삶의 나왔어. 교훈으로 지침표로 삼을 만한 게 있다. 이러면 다 따르면 잘한다, 되는 거지. 진짜. 왜 굳이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인격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는 야. 우리가 좋은 것들을 다 습득하고 배워야 됩니다. 잘 배웠다.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분한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배우고 나쁜 건 나쁜 거대로 안 배우고. 야 학교에서 배운 정치치고는 너무 잘하는데. 아주 교과서만 배웠어요. 네. 교과서로만 공부했는데도. 그러니까. 교과서니까 이렇게 교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공부해가지고 이제 수능 만점 받고 이런 느낌이죠. 야 잘한다. 잘한다. 좋습니다. 뭐랑 못하겠네요. 네. 네. 장혜찬 최고가 좀 아주 위험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장혜찬이랑 예찬 씨랑 또 결이 약간 좀 다른 다르지. 또 달라, 재미가 달라, 있네. 달라. 아니 전 장혜찬 최고위원이 제가 지금까지 하는 거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예찬 함부로 씨가 이렇게 좀 그래. 뭐 범접할 수 없는 분이죠. 뭐 이렇게 다 좋고 다 감사해. 그러니까. 제가 착해서 그렇습니다. 야 결국에는 본인 진짜. 약간 장혜찬 최고보다 조금 더 중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이념적 스탠스라든지. 정적 예찬 스탠스가. 씨도 보면 윤어게인 치고는 그러니까 좀 아니야. 근데 상식적인- 장 최고는 윤호계는 윤호계는 아니야. 윤호계까지는 아니에요? 윤호계는 아니에요. 예,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는 이제 그나마 인상이 느낌이. 네. 우리 세훈이 누나는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 나막 얘기했어요. 예. 아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신주호 우리 대변인의 말씀 중에 예. 그 너 나와 내가 의원할게라는 건 민주당에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계양을에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의원이셨던 건 맞고 오랫동안 이렇게 갈고 닦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셨고 떨어졌었던 분이 야 너 나 그건 아니라 송영길 대표님이 의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그러니까 부탁드린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예. 아,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예, 왜냐하면 그 당시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대표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우리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귀한 대통령 후보이니까 당연히 보호해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대표 차원에서. 그러니까 의원을 하시는 게 좋겠다. 어디든 의원하셔라라고 이제 간곡하게 부탁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지. 너 나와 이런 건 저희 민주당에서 통하지가 않다. 제가 저 말씀하실 줄 알고 그 당시 뭐. 기사들을 다 찾아보고 왔는데 송영길 차출론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친명계 의원들이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을 출마를 강력하게 독촉을 당시 했었습니다. 네. 독촉하지 왜 했겠느냐? 않았어. 그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을 들이밀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결사옹위하겠다 그런 차원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 세력은 송영길 전 대표한테 굉장히 빚을 크게 진 거죠. 그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는 다 동지예요. 누가 빚지고 한 게 아니라서 동료로서 이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관점이라고 보고요.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당시는 이제 의회 경험이 없으셨잖아요. 어쨌든 지방자치에서 행정 경험은 풍부하지만 의회 경험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상임위를 외교위라던가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눈이 넓혀질 수 있다. 이런 것도 약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당의 너무나 소중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시 송영길 대표께서 간곡하게 요청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연어가 다시 고향 찾아가는 것처럼 지금 송 대표님도 다시 고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미리 얘기했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나는 당의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 내가 무죄를 받고 모든 나의 불명예를 씻고 당을 복귀하겠다고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그걸 약속을 지키는 지금 과정이고 지금 뭐 누가 여기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시 제자리로 가는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누가 뭐 여기가 전략공천 되냐 이런 문제는 저희는 좀 차후의 문제고. 야, 근데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은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이재명 시장 때부터 늘 함께해왔던 복심을 선택할 거냐? 이게 되게 난처한 거거든요. 네. 난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 정리를 할 거라고 보고 일각에서는 그 박찬대 의원이 지금 인천시장 나가니까 인천시장 나가게 되고 경선에서 승리하고 공천 받으면 연수 갑이 비어지니 거기에 이제 김남준 대변인을 투입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인천 쪽이니까 뭐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굳이 뭐 김남준 대변인이 개항에 연고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성남 사람으로 저 알고 있거든요. 성남 아름방송에서 오래 활동했었었고 성남시장 때도 계속해서 성남에서 활동했었으니까 갑자기 인천 개항으로 김남준 대변인을 보낸다는 건 뭐 지역구의 어떤 연고의 어떤 의미보다는 그냥 대통령의 후계자 내지는 대통령의 사람으로 이렇게 공천 주는 것이니 그렇게 지역구 교통연인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모 민주당 관계자와 식사를 하면서 모 민주당 관계자 들었는데 누굽니까? 아 그거 제가 끝나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들었는데 그게 신빙성인지 없는지 내가 확인해 아니 줄게. 송영길 대표가 개항을에 이제 김남준 대변인이 나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심적 부담을 느껴서 제 2의 선택지 개항도 아니고 연수도 아닌 제 3의 선택지를 가려고 한다. 평택? 광주 광산인가요? 뭐 거기를 가려고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전라남도 광주. 그 아예 광주로. 관계자의 말을 무시하십시오. 아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네, 무시하십시오. 제가 확 답드리십니다. 무시하십시오. 그래요? 그 관계자 거기 누군지 광주 쪽에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송영길 대표가 개항을 나가고 싶어하긴 하는데 그 김남준 대변인이 이제 오는 것 때문에 확고하게 확실하게 아직 지역구를 정하진 않았다. 근데 이제 본인이 내심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광주를 얘기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가 고향이시긴 네, 해요. 네, 네. 송 대표가 아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실제로 소나무 당이 때도 광주에 나갔는데 그건 좀 의미가 다른 의미로 나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영길 대표는 어느 지역이나 이런 게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당의 결정에 따르고 민주당 복당이 우선이다. 아. 근데 개항이 집구했잖아요. 집이 원래 거기가 있었으니까. 집이 그냥 5대 동안 살았던 데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잠시 이제 떠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개항이 또 있으면 부담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부담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좀 지역구 떠나 있었다가 지금 다시 돌아간 거라니까.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고 지금 복당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고 근데 지금 이제 그 과정에서 내가 어디 지역구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제 이제 시간이 결국 필요하다. 대통령과 당에다가 이제 부담을 안 주겠다라는 방식으로 맞아요. 지역구 얘기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는 개항을 가는 게 맞죠. 네. 아, 송영길 전 대표는 어쨌든 그렇죠. 지역 네. 연고가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3번 그러니까 성남시장하고 하다가 갑자기 개항으로 간 것도 되게 이상했단 말이에요. 결국 국회의 무리 없이 입성하기 위해서 내지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라는 권한이 필요했으니까 쉬운 지역구를 공천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구를 그렇게 떠나는 게 좀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송영길 대표가 5번이나 개항해서 했는데 뭔가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는 것도 사실 좀 이질적이기 때문에 개항해서 공천받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송영길 대표는 명확합니다. 뭐냐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을 뒷받침하겠다. 딱 그 관점이고 뭔가 요구하고 이러진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너무 안쓰럽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네, 고생 많으셨죠. 자기 진짜. 지역구 이재명 대통령한테 헌납하고 헌납 아니라니까 왜 자꾸 헌납이라고? 아니 근데 대도 뭐 않는 서울시장 나가가지고 아이고야. 낙선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건 그냥 뭐 하는 말이고요. 아니에요, 진짜 개인적 진심으로. 욕심이 개인적 진심으로 욕심이 그 당시 당 대표 시절에도 그 괴한이 와가지고 망치로 머리 맞아요. 맞았을 때도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그분 뭐라고 감옥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면서까지 선거 운동까지 할 만큼 그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그 민주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있는데 개인적인 욕심이 왜 없겠어요. 어쨌든 개항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그럼 육선이 되면 의장까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그런 욕심이 왜 없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육선을 해야 의장. 최다선이잖아요. 아. 그럼 이제 의장 선거 후보에는 등록될 수 있겠죠. 그렇구나. 네. 예. 아, 예. 어쨌든 우리 김남준 대변인과 우리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과연 어떻게 잘 정리가 될 것인지 저희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개항을에 이 두 후보와 붙을 국민의힘의 후보는 누가 나설지 이것도 궁금한데 뭐 정보가 있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아 거기에 그래요? 누가 나서실지.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아직 안 정해진 것 같고 네. 한동훈 대표 안 나온다니까 원희룡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거기에 지금 지난번에 나가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또 나가실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 개항을 같은 곳은 저희가 당 분위기가 좋았음에도 졌던 선거거든요. 굉장히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선거에 나가실 만한 분을 사실 이렇게 찾기가 힘든 면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오시든 아니면 뭐 김남준 대변인이 오시든 이재명 정부를 심판하는 그 심판 선고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버금가는 인물을 공천해서 아주 1대1로 맞붙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사실 후보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저기는 이제 약간 그 가뭄이에요. 가뭄. 후보 가뭄.
아 그래요. 갑자기 아우 그러는 아무도 나가려는 갑자기- 사람들이 없어. 갑자기 경기도도 아우 그렇고. 그러는 거는 근데 이제 누나, 세훈이 누나에 대한 미안해. 그렇지 여당이 야당되고 네. 야당이 여당되는 이런 아니, 이중유의 시대에서 근데 그런 거는 또 있어요. 지금 현역 지자체장들 중에 상당수가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네. 현역 프리미엄이 있어서 굳이 거기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 네. 그래서 후보 가뭄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만약에 거기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자체장이었다. 그러면 전 많은 분들이 나가서 도전을 아주 도전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알겠습니다.